12월 4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9% 하락한 4028.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3% 하락한 929.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성건설, NX, 에임드바이오, 파커스, 상지건설, 동신건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11월 고용이 전월 대비 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만 2천 명 감소한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며 미국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AI 기술주 일부가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인공지능 에이전트 제품에 대한 매출 성장 목표치를 낮추고 영업사원들의 판매 할당량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했지만 이 같은 보도에 AI 거품론이 재부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도 이어지며 바이오 기업들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에임드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따다상으로 마감했는데요. 에임드바이오는 항체 약물 접합체를 기반으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임드바이오 외에도 최근 신규 상장한 큐리오시스가 강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큐리오시스는 생명과학 소부장 기업으로 바이오 연구장비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벤티지랩은 어제 언론을 통해 의료용 대마 성분을 기반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개발 중이며 국내 최초로 독성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트로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1년 추적 조사 결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치료제를 무릎에 주사하고 1년이 경과했을 때 통증 지수가 감소했으며 관절 기능 지수도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관련 기사에 따르면 안트로제는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의 허가 절차를 일본 진행 중이며 마지막 단계로 알려진 생산시설 실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이지케어텍은 어제 장마감 후 1대1 무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며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상증자 기준일은 12월 18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7일입니다. 이어서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DSC 홈런펀드 2호 등을 대상으로 190억 원 규모의 전원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투자에는 국내 대형 벤처 캐피털 업체가 참여했다고 전해졌어요.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해당 자금을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라스모티닙의 병용요법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난치성 고형암 치료제의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자체 개발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갖고 로봇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에 로봇 산업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미국 교통부의 경우 올해 안으로 로봇공학 실무그룹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트럼프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이 부각되며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현대차가 6%의 급등세를 보였어요. 현대차의 급등세 속에서 현대차그룹의 IT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지난주 현대차와 1,06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현대오토에버의 중장기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로봇,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8만 3천원입니다. 이어서 YJ링크는 언론을 통해 자율 이동 로봇인 YGV를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YJ링크는 11월 18일부터 독일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YGV를 선보였으며 초정밀 작업이 필요한 제조 공정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건설 테마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인여대의 김희탁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김 차관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장기간 침체된 건설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설 기업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지건설은 월요일 장마감 후 8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온 바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과 정주활력센터 건립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43%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상지건설, 동신건설, 일성건설 순입니다. 한편 건설기업들의 상승 속에서 가구 및 이 대통령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NX는 주방 가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며 에이텍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주들은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로봇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어젯밤 미국의 주요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인 사실이 부각되며 4%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 외에도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과 루시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에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은 2차전지 테마의 악재로 작용되고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해당 규제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강화된 규제로 연비가 낮은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중을 줄이고 연비가 높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해당 규제를 다시 완화한다고 전해지면서 전기차 캐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파커스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6월 3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인크레더블버즈가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대신 한국과 동남아를 찾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인크레더블버즈가 화장품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옵티코어가 상승했는데요. 스타링크가 오늘부터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옵티코어가 통신장비 기업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인데요. 스타링크 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소비자용 요금제를 월 87,000원으로 책정하여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 장비는 55만 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캐리소프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일성건설, 2위는 페노션, 3위는 대한해운, 4위는 대성산업,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DIC, 7위는 NX, 8위는 오리엔트바이오, 9위는 Y2솔루션, 10위는 한신공영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성건설, NX, Y2솔루션입니다. 일성건설은 건설기업이며 NX는 주방가구 기업입니다. Y2솔루션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이며 미국 법인인 룩사바이오의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은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Y2솔루션은 로봇 시스템 통합 기업인 HRT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스맥, 2위는 한라캐스트, 3위는 효림로봇, 4위는 원익홀딩스, 5위는 KD, 6위는 제형솔루텍, 7위는 유로핏, 8위는 현대모백스, 9위는 고영, 10위는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스맥, 한라캐스트, 원익홀딩스, 뉴로핀,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스맥과 한라캐스트, 원익홀딩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뉴로핏은 의료 AI 기업으로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NH투자증권은 뇌질환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뉴로핏의 수혜를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로핏이 일라이릴리 및 로슈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데이터 성과에 따라 추가 논의 가능성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일에너테크는 2차 전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에피솔딩스, 4위는 현대차, 5위는 현대오토에버,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현대모비스, 8위는 두산로보틱스, 9위는 천일고속, 10위는 LG전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차 계열사이자 로봇 및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3위는 원익홀딩스, 4위는 한라캐스트, 5위는 뉴로핏, 6위는 고영, 7위는 프로티나, 8위는 인벤티지랩, 9위는 SPG, 10위는 스맥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한라캐스트, 뉴로핏, 프로티나, 인벤티지랩, 스맥입니다.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 한라캐스트, 스맥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뉴로핏은 의료 AI 관련주이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프로티나와 인벤티지랩은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요. 특히 인벤티지랩은 어제 언론을 통해 의료용 대마 성분을 기반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개발 중이며 국내 최초로 독성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